섭섭섭섭 조인섭 엄청난 기운이 야!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이 좋았습니다. 아, 네. 지난번과 사뭇 달리.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처음 첫 방송 때 이 노래를 맞추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작진의 실수로 우리 변호사님께 이어폰을 안 드려가지고 이걸 이어폰을 껴야 이 반주가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절반의 성공. 근데 오늘 너무나 완벽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런방지위원회. 네. 지난번에 첫 번째 사연 방송 보신 분 혹은 들으신 분 주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네. 지구방위대까지 하게 됐냐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지구까지 지키시는 변호사님이시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대에 사실은 빌런을 저희가 한 두 명의 빌런은 한 두세 명 정도 준비를 해놓고는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한 명의 빌런밖에 소개를 못해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사연 예고만 해드리고 소개를 못했던 빌런입니다. 어떤 빌런이죠? 네, 아내의 귀가가 늦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었던 제비들의 여왕 아내의 그 수상한 핸드폰입니다. 제비들의 여왕. 제비들의 여왕입니다. 네. 오늘의 빌런은. 제비들의 여왕이면 아마도 아내가 이 제비들의 여왕일 테니까 남편분의 사연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 좀 들려주세요. 네, 이 부부는 이제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이제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집에 와도 아내가 본체 만체하고 또 투명스럽게 대하고 식사도 안 차려주고 뭐 냉장고도 그냥 텅 비어 있고 애들은 그냥 김밥 주고 이제 부인은 나가고 이제 그랬던 거죠. 아내가 전업주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이제 싸움이 크게 됐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부인의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네, 이제 혼인 생활 중에 부인이 유흥업소를 갔고요. 또 이제 다른 남자들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도 이제 주고 받았는데 이제 아내는 그냥 이제 아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 남자분이 이제 문득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첫째가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어머. 하는 사실을. 네, 그래서 첫째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몇 살인데요? 첫째는 10살이었습니다. 10살에 네, 내 아이가 아닌 걸 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죠. 네. 굉장히 충격했겠네요.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가끔 이런 남편분들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래요? 내 아이인 줄 알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정말 그 표정이나 그 심정이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처연한. 네. 이혼 과정에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 보죠? 네,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냥 유전적인 일치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의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그 이제 법원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설기관 통해서도 이제 본인의 신분증이랑 이 아이가 이제 내 아이가 맞다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유전자 검사는 가능하긴 합니다. 보통 사연을 상담을 해보시면 그 유전자 검사를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의심이 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검사를. 네. 그렇군요. 근데 검사했는데 친자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내 아이를 알고 10년을 키웠으면 네. 이거 뭐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빠 입장에서. 뭐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상황마다 다른가요? 그냥 내 아이로 내가 알고 당연하죠. 키우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뭐 유전자 검사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 아이가 아닌 걸로 법적으로 이제 돌리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친생 부인의 소는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2년이 지나고
그냥 이제 내 아이가 맞는 걸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면 이제 법적으로 내 아이가 계속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친생 부인애소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내 아이가 아닌 걸로 하게 되면 이제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송을 이제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으니까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또 주변 사람들 또 이제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는 네 아이가 그렇죠. 아닌데 네가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이거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그 충격, 그 배신감이 너무 크면 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도 네. 이거는 소송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자료는 아내가 남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당연합니다. 얼마 네. 정도? 보통 근데 우리나라가 위자료가 그렇게 금액은 크진 않아서요. 하지만 3천 내지 5천 정도 사이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럼 사연의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유흥업소 다니고 문란한 생활하고 좀 이랬잖아요. 네. 이 문란한 생활 그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취미 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란한 취미 생활인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 이제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으로 화상 채팅, 음란 채팅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위자료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의심이 들어서 보통 이제 배우자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근데 내가 뭔가를 본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네. 그럼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상대방의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보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차량이 이제 블랙박스 이제 기록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또 요새는 육아캠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아, 맞죠. 네, 예. 거기 이제 녹화된 내용 중에 이제 부인이 다른 남자랑 통화한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 부정행위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가정은 이혼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밟아서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아내가 뭐라고 소송 과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외로웠다. 아내가 네. 나 외로웠다. 네. 10년 동안 그랬다면서요. 그러게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하나는 친자가 아니고 하나는 또 결혼해서 네. 또 아이를 또 낳았군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 그러면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형제잖아요. 형제든 그렇죠. 남매든 자매든 그렇게 그렇죠. 될 텐데 지금 아빠가 소송을 지기 위해서 한 명을 친자 아닌 걸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들 지금 헤어졌네요. 엄마가 키우면 헤어지진 않죠. 그럼 아이는 지금 누가 키워요, 이 집은? 아이는 엄마가 그냥 둘 다? 네, 네. 아이들은 모르겠죠,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같은 엄마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아빠들이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상대 배우자의 어떤 생활이 좀 의심스럽다 할 때 잘못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멀쩡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의심 들 때부터 그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의심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지잖아요. 의심만 커지죠. 그러면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으면 상대 배우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네,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정행위를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의심만으로 이제 하는 거는 아니신 거죠. 부정행위를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그렇죠. 되네요. 그게 네.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다. 제비들의 여왕, 아내 수상한 핸드폰 사연이었고요.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은 누구죠? 네, 두 번째 빌런은 신상녀 중독남입니다. 신상녀 중독은 뭔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혹시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상녀가 몇 명인가요? 일단 네, 일단 뭐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셀 수 없는 신상녀들을 만나긴 했고요. 그러니까 신상녀 중독남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설마 했는데 여러 명의 여성에게 중독된 사연입니다. 네, 사연 좀 알려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기간 2년 정도 만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애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 중이었을 때도 이제 채팅을 통해서 다른 여자를 이제 만났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만난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상간녀 소송해가지고 위자료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번 달부터 생활비 없어. 그러면서 생활비를 안 주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신상 여자들을 계속해서 남편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생활비 안 준 돈으로 이제 스포츠카 타고 이제 여자들 드라이브 시키고요. 또 여자 대화하는 토킹바도 다니고 뭐 심지어 이제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이제 여자 이제 다른 남편의 부인한테 이제 추근덕대서 결국 부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안 어울리는 지금 남성분이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임신을 했을 때 수술해라, 결혼하지 말자. 이제 그랬는데 여자분이 나는 아이 꼭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태도를 바꿔서 결혼하자. 이제 이랬는데 결혼해서 또 계속 여자분은 남편이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겠죠. 그렇죠. 보통 그 외도 이것 결국 바람핀 거잖아요. 그렇죠. 외도를 한 건데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런 것도 종종 이게 많은 사연인가요? 뭐 일단 보통은 한 명의 여자 아니면 한 2명 정도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2명도 보통이에요. 네, 근데 여러 명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을 보통은 순차적으로 만나죠. A 여자 만났다, B 여자 만났다, C 여자 만났다.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거의 5명의 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상간녀 이제 만난 여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 1, 2, 3 뭐 이렇게 적거든요. 네네네. 근데 피고 5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별의별 사건이 많군요. 네. 근데 너무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혼 과정에서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아까 생활비 한 푼 안 줬다고 하잖아요. 네. 생활비 양육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을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으면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양육비 같은 경우 과거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활비 이제 같은 경우는 과거 생활비는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는 이제 과거 양육비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었지만 이 아내분의 필요한 이제 생활에 대한 이제 부양료 생활비는 과거 생활비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연애하고 뭐 서로 알아가다 보면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생활의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여쭤보면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렇죠.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맞습니다. 요거 하나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이야. 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아이 낳으면 달라지겠지, 둘째 낳으면 달라지겠지, 뭐 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근데 결국은 안 달라지고 제가 보니까 약간 정말 70 넘어서 힘이 빠지면 좀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엔 또 이제 병간호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 남녀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사귈 때부터 보였던 그런 모습은 지금 이제 요런 류의 모습은 뭐 외도 바람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안 달라진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92번님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2번, 3번 반복된다던데요. 어떻게 상담해 보시니까 진짜 그런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된답니다.
7238. 야, 드라마다 이건. 충격 그 잡채라고 하셨고요. 6510번님은 아까 그 수상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제비들의 여왕. 네. 뭐야 이 여자.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야 이 여자. 이렇게 보내셨고 8616. 어머머머머머머 이러면서 듣는데 이리고 뭐고 심각해졌어요. 완전 집중이라고 하셨고 이기선상님. 세상에 80 넘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되 술 좋아하는 여자는 더 멀리해라.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 술도 그냥 뭐 친구들이랑 먹는 이런 술 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어디 가서 술이 목적이 아닌, 예, 그죠? 그렇죠. 술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목적으로 막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7238번님 저요 적극 추천합니다. 메일 코너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메일 코너로. 이게 메일 코너로 할 만큼 빌런들이 많습니까? 많기는 합니다. 메일 코너 가능하군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일단 변호사님 일정 체크 후에 그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는 사실 결혼을 하면 쭉 가면 가장 좋지만 아닌 경우는 정말 이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이혼을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관련 사례를 빌런들을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 두 번째 퇴치 빌런 퇴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빌런 퇴치법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피해라. 입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피해라.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6635번님 사랑과 전쟁 라디오 실화판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 충격이 큽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크릴 모든